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겁니다. 사람은 절대로 고쳤을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독이 되는 인연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오늘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그 본성이 드러나는 방식만 달라질 뿐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의 삶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몇 번이고 기회를 줬는데도, 몇 번이고 믿어줬는데도 결국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사람 말입니다. 우리는 왜 그 사람을 놓지 못할까요? 왜 이미 답을 알면서도 계속 매달리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도 아닙니다. 그건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이라는 감정이 현실을 똑바로 보지 못하게 눈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내가 좀 더 잘하면 저 사람도 변하겠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붙잡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희망에 대해서 아주 냉정하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호랑이에게 채식을 시킬 수는 없다. 참 단순한 말이죠. 그런데 이 한마디 속에 엄청난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입니다. 아무리 잘 먹이고 아무리 예쁘게 길러도 호랑이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겁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은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인 겁니다. 남을 이용하는 사람은 숨을 쉬듯 자연스럽게 남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울고 아무리 사정하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그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잠깐 변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미안하다고 하고 잘하겠다고 약속하고 한동안 착한 사람처럼 구는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진짜 변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을 다시 붙잡아두기 위한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떠나려고 하니까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잠깐 가면을 쓰는 겁니다. 상황이 안정되면, 당신이 다시 곁에 돌아오면 그 가면은 벗겨지고 원래 모습이 다시 나타납니다. 100번을 반복해도 똑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겉으로 보이는 성격이 있고 그 안에 진짜 성격이 있다고요. 겉으로 보이는 성격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친절한 사람이 집에 오면 폭군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진짜 성격, 이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는 그 사람의 나쁜 모습,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가끔 보여주는 착한 모습이 진짜가 아니라 평소에 보여주는 그 모습이 진짜인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정이 있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같이 보낸 세월이 있는데, 그래도 피부치인데, 그래도 한때는 좋았는데. 이 그래도라는 말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했어요. 과거에 투자한 것 때문에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으려는 것과 같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상한 겁니다. 한 입 먹어보니까 맛이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돈 아까우니까 다 먹자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만 먹어야죠. 이미 낸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탈이 납니다.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이미 투자한 시간, 이미 쏟은 감정, 이미 흘린 눈물, 이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썩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병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아주 유명한 비유를 하나 남겼습니다. 고슴도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피하려고 서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는데, 떨어지면 또 춥고, 이렇게 가까이 갔다 멀어졌다를 반복하면서 결국 적당한 거리를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보통 인간관계의 모습이에요.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함께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어떤 고슴도치는 가시가 유난히 크고 날카롭다는 겁니다. 아무리 거리를 조절해도 그 가시에 찔립니다. 이런 고슴도치와는 적당한 거리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거리에서든 당신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그 가시가 닿지 않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연을 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적당히 멀리서 지내자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 통화하고 나면 에너지가 쭉 빠지는 사람, 메시지를 받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일에 집중을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한다고. 여러분의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 사람한테서 온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하루가 망가집니다. 뭘 해도 그 생각이 나고 뭘 해도 그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삶이 정상입니까? 이런 게 관계를 유지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감정적인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외로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인연을 끊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 아닐까? 내가 너무 차가운 사람인 건 아닐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을 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라. 혼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즐길 수 없는 사람은 함께 있을 때도 남에게 짐이 될 뿐이다. 고독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서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쁜 관계 속에 머무는 것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100배 더 외롭습니다. 이걸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진짜 외로움이 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 같은 공간에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마음을 열어도 받아주지 않는 것. 이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혼자 있는 것은 고독이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평화롭습니다. 고독은 나 자신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관계 속의 외로움은 독입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이런 유형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고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항상 자기가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는 잘못이 없고 모든 게 남 탓입니다. 자기가 화를 낸 건 상대방이 화나게 했기 때문이고, 자기가 거짓말을 한 건 진실을 말하면 상대방이 못 견딜까봐 그런 거고, 자기가 약속을 어긴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반성이 없으니 변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사람의 의지는 자기 보호에만 향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증거를 들이밀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사람입니다. 네가 나를 버리면 나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된 게 다 너 때문이야. 그동안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참았는데. 이런 말로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이 떠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조종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것을 의지의 교활한 전략이라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의 의지가 여러분의 의지를 지배하려는 시도인 겁니다. 여러분의 착한 마음, 여러분의 책임감, 여러분의 연민을 이용해서 여러분을 묶어두려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넌 그것도 못해? 넌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넌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정말 부족한 건가? 내가 정말 이 사람 없이는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이미 그 사람의 함정에 빠진 겁니다. 쇼펜하우어가 강조한 것 중 하나가 자기 자신으로서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아는 것, 자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 누군가가 이것을 계속 무너뜨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적입니다. 아무리 가족이어도, 아무리 오래된 친구여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요.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자기한테 필요한 일이 생기면 그때 저야 전화합니다. 돈이 필요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거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그런데 여러분이 힘들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연락해도 답이 없고 나중에 연락이 와도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건 관계가 아닙니다. 이건 이용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계를 가장 경계했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본성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이며 이기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타인을 도구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5번째, 여러분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이 좋은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뒤에서 발목을 잡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입니다. 마치 발에 쇠사슬을 달고 달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가장 추한 감정이라고. 여러분의 성공을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자기보다 나아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쇼펜하우어가 수백 년 전에 이미 간파한 진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호소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기회를 줘봤자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의 본성이니까요.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끊는 겁니다. 단호하게, 깨끗하게, 미련 없이 끊는 겁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가 아닙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자가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고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습니다.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기회는 이미 다 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 기회를 줘야 할 때입니다. 독이 배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기회를요.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피할 수 있는 고통을 미리 피한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으면 사라지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피하지 않습니까? 왜 스스로 고통 속에 머물러 있습니까?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태도라고 배웠기 때문입니까? 그건 거짓말입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며 진정한 지혜입니다. 썩은 밧줄을 붙잡고 절벽에 매달려 있으면서 이 줄을 놓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연 현명합니까? 그 줄은 어차피 끊어집니다. 끊어지기 전에 스스로 놓고 단단한 땅 위에 발을 딛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여러분,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차가운 게 아닙니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따뜻한 사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연민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 철학자입니다. 남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도덕의 기초라고까지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연민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연민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매일 상처받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밤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우는 자기 자신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려운 자기 자신을, 이 사람도 보호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행복할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말고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고 여러분 자신이 사랑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쏟는 연민의 100분의 1도 자기 자신에게 쏟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요. 그 사람도 힘든 사정이 있다고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사정 때문에 여러분이 파괴되어야 합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함께 물에 빠져 죽으면 그건 숭고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건 두 사람의 죽음입니다. 더 큰 비극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바로 가족 관계입니다. 친구나 연인은 그래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은 어떡합니까? 부모님이 독이 되는 경우, 형제 자매가 독이 되는 경우, 이건 정말 힘든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효도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으라고 가르칩니까? 그래도 부모님인데, 그래도 피부치인데, 가족은 끝까지 함께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족쇄가 되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이런 관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비이성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관계의 가치는 혈연이나 시간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가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라는 이름을 가졌어도 자식을 도구로 사용하고 자식의 인생을 통제하고 자식에게 정서적 폭력을 행사한다면 그건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저는 모든 가족 관계를 끊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이라도 선을 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도 거리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여러분의 삶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면 가족이라도 과감하게 분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워는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회의 통념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판단을 신뢰하며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서는 사람. 이것이 쇼펜하워가 말하는 지혜로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결심은 한 번에 해야 합니다. 조금씩 멀어지자는 통하지 않습니다. 독이 되는 사람은 여러분이 멀어지려 하면 반드시 다시 끌어당깁니다. 울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갑자기 잘해주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을 다시 붙잡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결심했으면 한 번에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십시오. 왜 이러는 거야? 무슨 이유가 있는 거야? 라고 물어도 길게 대답하면 그게 또 빌미가 됩니다. 그건 오해야.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라면서 다시 여러분을 끌어들입니다. 이미 수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미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것은 없습니다. 세 번째, 죄책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인연을 끊고 나면 반드시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너무한 건 아닐까?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내가 좀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참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네 번째, 흔들릴 때는 지나온 날들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겪었던 구체적인 상황들을 떠올리십시오. 그때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감정이 미화하려 할 때 기억이 현실을 잡아줍니다. 다섯 번째, 새로운 것으로 채우십시오. 빈자리가 생기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새로운 취미,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 이런 것들로 채우십시오. 쇼펜하우어도 말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다고요. 여러분,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의지로부터의 해방입니다.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 끊임없는 욕망과 집착의 사슬을 끊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생각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인연을 끊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 이번에는 다르겠지. 라는 헛된 희망의 사슬을 끊는 것. 익숙함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미련, 미래에 대한 환상,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며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다. 붙잡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놓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붙잡고 있으면 두 손이 가득 차서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붙잡고 있으면 좋은 관계가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독이 되는 관계라는 무거운 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어깨가 가벼워질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내려놓는 순간 비로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연을 끊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도 미움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여전히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분리는 미움도 사랑도 아닌 무관심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보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바깥 세계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귀중한 시간을 독이 되는 사람에게 낭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쓰시겠습니까? 답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만 용기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그 용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가 평생에 걸쳐 연구하고 확인한 진실입니다. 겉모습은 일시적으로 바뀔 수 있어도 그 안에 있는 진짜 성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겠지 라는 기대는 환상입니다. 둘, 고쳐 쓸 수 없는 사람에게 매달리는 것은 자기 학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감정, 에너지, 건강, 이 모든 것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셋, 인연을 끊는 것은 차가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도 자기 보존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했습니다. 넷,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관계 속의 외로움이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은 자유를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다섯, 끊기로 결심했으면 단호하게 실행하십시오. 질질 끌면 더 힘들어집니다. 한 번에 깨끗하게 단호하게.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병, 노화, 상실, 이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독이 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통은 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고통입니다. 끊으면 사라지는 고통입니다. 피할 수 있는 고통을 왜 감수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길, 그 사람과 계속 함께하면서 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길. 다른 하나는 두렵지만 자유로운 길, 그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부터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오늘부터 독이 되는 관계에 아니오라고 말하십시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진정한 지혜이며 진정한 자유이며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쇼펜하우어의 말을 한 번 더 되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에서 벗어나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누구와 함께할 것인가, 누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인가, 이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결정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인연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자, 여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거든요. 쇼펜하우어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했는지 그 철학적 배경을 좀 더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하면 본능이에요. 배고프면 먹고 싶은 본능, 위험하면 피하고 싶은 본능, 외로우면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은 본능, 이런 것들이 다 의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의 모든 행동이 이 의지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자부해도 결국은 본능이 먼저 방향을 정하고 이성은 나중에 이유를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그 독이 되는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먼저 드는 건 감정이잖아요. 보고 싶다, 외롭다, 걱정된다, 이런 감정이 먼저 옵니다. 그러면 이성이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래도 한번 안부 정도는 물어봐야지. 혹시 진짜 변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번에 연락 안 하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 보이십니까? 감정이 먼저고 이유는 나중입니다.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그 사람이 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지가 익숙한 것에 매달리려 하기 때문이거든요. 인간의 의지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도 익숙한 것이 편하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새로운 것은 불확실하고 불확실한 것은 불안하니까요. 감옥에 오래 갇힌 사람이 석방되면 오히려 불안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옥이 편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해서 그런 겁니다. 독이 되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가 좋아서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익숙해서 떠나기가 두려운 겁니다. 이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그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두려움입니다. 익숙함에 대한 집착입니다. 쇼펜하워는 이 집착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꿰뚫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정신적 승리라고 봤습니다. 맹목적인 의지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그때 비로소 올바른 판단이 가능하고 올바른 선택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사람, 여러분의 자녀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참아. 그래도 그 사람 옆에 있어줘.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당장 그 사람한테 저 떨어져. 왜 그런 사람한테 매달리고 있어? 넌 그것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합니까? 왜 남에게는 당연히 해줄 조언을 자기 자신에게는 하지 못합니까? 쇼펜하워는 이것이 바로 의지의 맹목성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이유, 감정이 눈을 가리고 익숙함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자기 자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마치 가장 소중한 사람의 삶을 바라보듯이.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에게 해줄 말을 지금 자기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이제 그만 놓아줘도 돼.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네 자신을 돌볼 차례야.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연을 끊은 후에 찾아오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를 끊고 나면 후회가 밀려올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후회가 올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그런데 쇼펜하워는 중요한 구분을 합니다. 진짜 후회와 가짜 후회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후회란 실제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드는 후회입니다. 가짜 후회란 올바른 선택을 했는데도 익숙함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드는 후회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은 후에 드는 후회는 대부분 가짜 후회입니다. 그 사람이 그리운 게 아니라 익숙했던 패턴이 그리운 겁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리운 게 아니라 누군가가 있었다는 안도감이 그리운 겁니다. 이 가짜 후회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감정이 찾아옵니다. 태반감, 안도감, 평화. 여러분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지 그 짐을 내려놓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미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난 후에 찾아오는 그 맑은 아침의 기분에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한 그 느낌을. 쇼펜하워는 평화를 매우 높이 평가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화려한 기쁨이나 짜릿한 흥분이 아니라 조용하고 잔잔한 평화. 이것이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형태의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독이 되는 관계를 끊는 것은 바로 이 평화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쇼펜하워도 말했듯이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에 대한 기대로 채워지고 후반부는 불행에 대한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에게 바치고 있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헛된 노력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행복과 평화를 위해 쓰시겠습니까? 쇼펜하워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다만 불행을 피한다고. 여러분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출처를 없애면 불행도 사라집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냉정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유롭게 해줄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에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소모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을 붓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인연을 끊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가 차지하고 있던 그 자리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채워질 겁니다. 진짜 여러분을 아끼는 사람, 진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 진짜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빈자리를 채울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먼저 독이 되는 관계가 차지하고 있는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정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잡초가 가득한 정원에 아름다운 꽃을 심을 수 있습니까? 먼저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뿌리까지 확실하게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 꽃이 뿌리를 내리고 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라는 잡초를 뿌리째 뽑아내야 좋은 관계라는 꽃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쇼펜하우어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 자신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나쁜 관계에 매달리느니 혼자 있는 것이 100배 낫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혼자 있으면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독서, 사색, 음악, 글쓰기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채워주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쇼펜하우어처럼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쁜 관계 속에 있느니 혼자가 낫다는 그의 통찰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지혜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가 200년 전에 밝혀낸 이 진실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독이 되는 인연은 단호하게 끊으십시오. 미련을 버리십시오.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움을 이겨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찾으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의 예술작품처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과제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캔버스에 더 이상 독이 되는 색을 칠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은 자유로워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화로운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스스로 허락하십시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인연을 끊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위대한 이유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환상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좋은 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희망을 가져. 그래도 한 번 더 노력해봐. 라는 말이 듣기에는 더 편하죠. 그런데 그 말은 여러분을 다시 고통 속으로 밀어넣는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을 위한 말은 이겁니다. 이제 놔도 돼. 넌 충분히 했어. 이제 내 차례야.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변할 가능성이 있는지 솔직하게, 냉정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버님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마지막 충고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일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독이 되는 관계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닙니다. 단호하게 인연을 끊으십시오.